자, 7번 볼게요. 아래 보기는 입력 데이터 표시 형식 결과 순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기도 하지만 밑에 것처럼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해놨어요. 입력 데이터 표시 형식 결과 순이다.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요건 입력 데이터고 요거는 표시 형식이고 여기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거죠. 자, 입력 데이터는 10이 입력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자, 입력 데이터는 10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식을 넣으면 자, 0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소수점 앞에 만약에 0이 오더라도 의미 있는 숫자가 하나도 없더라도 0 하나는 붙일 거라는 거고 다음에 소수점 이하 뒤에도 0 하나는 붙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10이 왔으면 일단 소수점 앞자리는 0 이상 되는 숫자니까 그냥 그대로 오고 뒤에 .0 소수점 이하 한 자리 표현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입력 데이터는 이건데 자, 요 부분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라 이런 의미죠. 0을 안 적어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천 단위 구분 기호 넣는 쉼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쉼표 하나 뒤에 아무것도 샵이나 0이 아무것도 안 왔으니까 뒤 세 자리가 없어질 거고요. 이건 5니까 하나 반올림 돼서 요 3은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 2, 1, 2, 4가 되는데 천 단위 넘으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 찍고 그 다음 1000원이라는 글자 적어주고 그래서 여기 천 단위 구분기호고요. 그러니까 다시 적어볼까요? 이 쉼표 1, 2, 4 1000원. 그래서 점 뒤에 올 필요 없고 3은 4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야지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입력 데이터는 홍길동인데 골뱅이 귀하면 골뱅이 자리에 입력 데이터 그대로 들어오고 뒤에 귀하자 연결되고 입력 데이터 그 다음 소수점 이하 두 자리 반드시 표시하라는 거니까 1, 0으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문제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풀고 있는지 판단하시고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면 질문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되면 이게 전부 다 이 중에 한 개 나올 거예요. 똑같은 문제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8번 옳지 않은 거 묻고요. 입력 데이터는 이거는 표시 형식이 먼저 있네요. 표시 형식은 이거고 입력 자료는 이거라는 거죠. 자, 뒤에 쉼표 때문에 뒷세 자리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12밖에 안 남네요. 1000자리 넘으면 쉼표가 붙을 텐데 1000 안 넘으니까 그냥 12로 그 다음 .00이니까 소수점 이하 두 자리 반드시 붙여줘야 되고요. 다음 3번은 날짜를 연, 월, 일, 월의 연도 두 자리, 월의 세 개면 월을 나타내는 영문 스펠링 세 자리만 나와야 되죠. 네 개가 아니고 세 자리. 그 다음 D가 두 개면 이제 일을 두 자리로, 일을 두 자리로. 그래서 두 자리, 두 자리, 그 다음 요거는 세 자리로. 그 다음 4번은 골뱅이를 두 번 붙여주면 입력 자료를 똑같은 거 두 번 쓰고 그 다음 요 똑같은 글자 이렇게 다운표 안에 있는 글자 연결해주고 골뱅이가 두 개니까 입력 자료를 똑같은 걸 두 번 썼어요. 그 다음 9번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거 원본 서식 자 서식에 샵 귀호만 있어요. 그럼 소수점 이하 자리는 표현을 안 하겠죠. 샵이 3개라고 숫자 3개 나오는 건 아니고 샵이 1개만 있어도 숫자는 다 나옵니다. 자, 의미 있는 숫자들은 다 표현해야 되니까 이거는 뒤에 것만 없어지고 그냥 5054. 만약에 이 2가 아니라 뭐 5거나 좀 큰 숫자였으면 하나 올라갈 거고요. 근데 큰 숫자 아니니까 그냥 버려져서 소수점 이하 자리 표현하는 서식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 원본은 대한민국
서식에 골뱅이 화이팅이니까 골뱅이 자리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면 대한민국 화이팅. 다음 시간 데이터가 있고요. 서식에 두 자리, 시, 분, 초를 두 자리씩 하면서 AM, PM이 있으면 12시간제. 그래서 15시를 오후 3시로 표현하는 거죠. 3시면 자, 두 자리였어요. 그러면 02 들어가야 돼요. 03. 두 자리로 표현하고 띄우고 15시니까 오후 PM. 그래서 0자가 빠졌습니다. 두 자리예요. 그래서 03이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 4번은 날짜가 있고요. 네 자리, 두 자리, 그다음 요거 요 1을 나타내는 게 D가 3개면 요일을 3글자로 표현을 하죠. 요일. 그래서 요일을 금요일 나타내는 프라이데이를 3글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자, 옳지 않은 거 입력 자료 날짜가 입력되어 있어요. 두 자리 점 한 자리 점 한 자리네요. 이건 한 자리라고 해서 뭐 10월인데 10월이 표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있는 그대로 표시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두 자리니까 06, 5, 4 그죠? 그 사이에 점 찍어서 그다음 입력자로 0.57. 자, 앞에 소수점 앞에는 0 하나 있으니까 의미 없는 0도 하나는 붙이는 거고요. 앞에 정수 자리 없지만 하나는 붙였어요. 그 다음에 소수점 뒤에는 샵 기호밖에 없죠. 샵 기호가 하나 있어요. 그죠? 한 개 있으면 소수점이야 한 자리. 의미 없는 0은 표시 안 하는 거고 의미 있는 숫자들은 표시를 하는데 어쨌든 한 자리. 그래서 요거 반올림 돼서 6이 됐어요. 그래서 57이 반올림 돼서 6이 됐고요. 그 다음 입력자로 문자 골뱅이 사랑이면 문자 자리 골뱅이 자리에 그대로 입력 데이터 넣어주고요. 자, 콜론 기호를 붙여서 요거 시간 이게 8시 5분이겠죠. 우리가 생략을 하면 8시 5분 0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결과 이거는 뭡니까? 두 자리는 맞는데 이거는 8분 5초를 뜻하죠. 세 콜론이 두 번 있으면 시분 초거든요. 이거는 8분 5초. 이거 제대로 표현되려면 08시 05분 00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입력을 할 때 두 자리만 적으면 시분입니다. 그죠? 초를 생략한 것이죠. 다음 11번 옳지 않은 거 원본 서식. 자, 원본 이런데 서식에 샵만 있으면 소수점이야 자리는 표현을 안 하고 근데 표현을 빼버리려고 보니까 이게 5거든요. 그래서 하나 반올림 돼서 912가 됐어요. 자, 그 다음 0이 소수점이야 0이 여기 샵 0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자리까지 무조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이 아니라 1, 0으로 표현되어졌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는 쉼표가 두 개면 0 세 자리 또 세 자리 6자리 없어지고요. 이게 앞에 남은 것이 1000단위 넘으면 1000자리 구분기호 쉼표도 찍는데 안 넘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나오고요. 그 다음 100만원 글자 이어서 붙여주고 자, 여기도 0 세 자리 뒤에 세 자리를 빼고 그 다음 이게 1000자리 넘으면 쉼표도 들어가는데 요거 빠질 때 6이니까 하나 올라가죠. 그래서 이 글자가 6이 돼야 돼요. 그죠? 5가 아니라 6. 그 다음에 이게 1000자리 넘으니까 1000자리 구분기호 쉼표도 들어가고 1000원 글자도 붙고 그래서 이 자리가 5가 아니고 뭡니까? 6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모양 괜찮은데 여기가 6. 그러니까 없어질 때 항상 표현 안 할 때 반올림 돼요. 이것도 여기 소수점 자리 표현이 없으니까 없어질 때 반올림 돼서 들어갑니다.
다음 12번에 100만 원 단위로 표시하는 거. 자, 1000원 단위는 우리가 쉼표 하나 있으면 1000원 단위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숫자 100만 원이 있다. 이 100만 원을 이렇게 서식을 표현하면 뒤에 세 자리, 요거 쉼표 하나당 세 자리 없어져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고, 서식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6자리가 없어져서 1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죠. 요렇게 표현하면 1. 그러니까 이 1의 의미가 뭡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1000원이고, 뒤에 단위를 쓴다면 1000원, 요거는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100만 원 단위는 쉼표 2개가 들어가면 돼요. 자, 13번에 입력되어진 데이터는 이건데, 서식에 이렇게 해서 쉼표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세 자리를 없애는데 0이 있으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23 다음에 세 자리 나누기 1000을 했다고 보시면, 나누기 1000을 했다고 보면 요게 소수점 자리로 가서 점, 그 다음에 4인데 뒤에 거 보니까 반올림 돼야 되죠. 그래서 점 5가 되겠죠. 이거를 나누기 1000 하면 23 그러니까 여기 나누기 1000 하면 이거에서 소수점이야 한 자리까지만 표현하기 때문에 뒤에 두 자리만 지우면서 이거 반올림 돼서 5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돼요. 14번에 셀에 입력한 자료를 숨기고자 할 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옳은 거. 자, 입력된 자료가 하나도 안 보이게 하는 거. 세미콜론 3개 넣으면 아무 글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죠. 다음 15번 입력 데이터 표시 형식 결과 순으로 표시한 거다. 잘못한 거. 자, 이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면 1000자리 구분기호 넣어라. 그래서 1000자리 구분기호 넣었고요. 입력 데이터 서식을 형식을 골뱅이 4면 골뱅이 위치에 그림. 그 다음 요거 0.4를 물음표는 분수 요렇게 슬래시 기호를 넣으면 분수를 표시할 수 있는데, 물음표 하나 슬래시 물음표 하나면 0.4는 10분의 4죠. 이거를 한 자리씩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약분하면 5분의 2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분의 2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다음 입력 데이터 서식에 샵샵.0 소수점이야 한 자리를 반드시 표현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답은 5.0이 돼야 되죠. 요게 아니고 5.0. 지금 제가 풀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놨다가 따로 질문하세요. 지금 이해돼 버리고 나면 그냥 같이 한번 쭉 풀고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다음 워크시트에 A열에 셀 서식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C열과 같이 나타내고자 한다. 입력해야 할 사용자 지정 형식. 문자 뒤에 님자를 붙이는 거니까 보통은 골뱅이에 님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때 따옴표를 쓸 거면 큰 따옴표를 붙여야죠.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쓸 거면 큰 따옴표. 그래서 4번처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적어드린 것처럼 큰 따옴표를 넣든지. 원래 있던 데이터 그대로 갈 때 G표준을 써도 되지만 작은 따옴표 아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따옴표 없으면 이거는 생략하면 표현을 못하고요. 우리가 G표준 쓰는 상황은 보통은 그냥 문자일 때 이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실기 교재에서 G표준을 썼는 예를 보여드렸는데 그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문제에. 네, G표준 언제 G표준을 앞에 표현을 했던가 하면 숫자 자료에 4.5도 있고 5도 있고 이렇게 소수점이야 자리가
소수점 이하 자리가 한 자리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두 자리도 있고 막 섞여 있을 때 있는 글자 뒤에 그대로 어떤 다른 글자를 더 붙여야 될 때, 요 있는 글자 뒤에 그대로 뭔가를 붙여야 될 때 그냥 지표준 이렇게 해주면 이거의 서식은 안 건드리고, 만약에 님자를 붙인다, 뭐 이거 뒤에라도 개자를 붙인다, 그러면 따옴표 넣어서 개자를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숫자를 표현하는 0.0 이런 식으로 하면 소수점 이하 한 자리를 붙이라는 것이 되고, 그냥 0이라 하면 소수점 이하 자리가 없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 표현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다 똑같은 자릿수를 가지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표준을 하면 있는 그대로에다가 개자를 붙이는 그런 형식이 될 수 있죠. 근데 문자를 붙일 땐 따옴표를 큰 따옴표로. 그 다음 17번은 123을 입력하여 다음과 같은 이런 한자로 된 거 나타낼 때, 자, 123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뒤에 지표준 말고 요 번호를 기억하시면 돼요. 1번이네요. 1번.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1번이네요. 자, 엑셀 창 하나 열어 놓으시고 123 적어 볼게요. 그리고 셀 서식, 지난 시간에 기타에 보면 숫자를 적고 숫자 적은 셀에 셀 서식, 기타 표시 형식에 보면 숫자 한자, 요 숫자 한자를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지잖아요. 요 숫자 한자. 이 숫자 한자에 선택해 놓고 사용자 지정 가보면 번호가 몇 번입니까? 여기 만약에 사용자 지정으로 직접 써준다면 넘버 1번을 적어주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여기 번호가 1번. 다시 기타에서 한글로 표현하는 이거 선택해서 사용자 지정 가볼게요. 요거는 4번입니다. 4번. 사용자 지정으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4번이 붙여져야 돼요. 그래서 뒤에 밑에 문제에 보면 한글로 표현되어진 건 4번이고 한자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건 1번이에요. 자, 요 두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는 외워야지만 푸는 거죠. 앞에 내용들은 그 샵과 0과 골뱅이 뭐 등등의 그 원리만 이해하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거 나왔으면 외워놨어야 되니까 한자는 1이고요. 한글은 4였어요. 요 형식 말고 다른 거는 몇 번입니까? 이 기타에 한자 가진 자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2번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가진 자는 뭐 잘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한자 1번, 한글 4번, 그 정도만 시험 치실 분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그때 돼서 메모해놨다가 시험장 직전에 한번 잠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과 외워야 되는 문제를 따로 분리해 가지고요. 이해는 평상시에 계속 이해하면서 진행을 하시고 외워야 되는 건 따로 메모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시험장 가기 직전에 한번 잠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9,000 이상인 조건이 있는 데이터에 대하여 글꼴의 색을 빨강색으로, 셀 서식에 조건 표현할 수 있다 했죠. 꼭 조건부 서식처럼 조건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각각의 셀의 내용이 9,000 이상이면 이런 조건이나 색깔은요 대갈로로 표시한다 했어요. 조건과 색깔은 대갈로로. 아까 숫자 표현도 대갈로였네요. 대갈로입니다. 이런 중갈로 들어가는 거 다 안 되고요. 대갈로 들어간 거 하시면 돼요. 자, 글꼴 색 빨강으로 표시하고 천 단위마다 쉼표, 이거 천 단위마다 쉼표, 이건 똑같으니까 그죠? 이거 대갈로 둘 다 붙은 거, 그런 건 기억할게요. 다음 20번 숫자 이 부분을 입력한 후 아래 표시 형식을 적용했을 때, 자, 우리가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어떤 조건을, 대갈로 안에 조건을 표현을 안 했다면,
제일 앞에가 양수, 이거는 음수, 이거는 0일 때, 이거는 문자일 때. 그래서 이거는 양수잖아요. 그럼 요 형식을 따라가겠네요. 소수점이야 한 자리 반드시 표현하고, 쉼표가 하나 있으니까 나누기 1000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 1000원이라는 글자가 붙고, 나누기 1000 돼야 되니까 일단 이걸 없애면서 요거는 이 6은 0.6이 되면 되겠죠. 34.6 뒤에 1000원 글자 붙고, 이렇게 되겠네요. 요 형식, 그죠? 쉼표도 있으면서 소수점 자리가 될 때 나누기 1000이 되면, 이 숫자에 나누기 1000이 되면 34.6이 된다는 거죠. 34.600 중에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만 표현하니까 요렇게 여기까지. 뒤에 좀 큰 숫자가 있었으면 반올림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00이면 반올림 돼서 올라갈 게 없고. 21번 결과 옳지 않은 거. 자, 123이 있는데, 자, 별표는 뭐였습니까? 별표 바로 뒤에 오는 이 글자가 열의 너비만큼 반복되어진다 했어요. 그죠? 별표 바로 뒤에 오는 이 글자가 열의 너비만큼 반복되어져요. 0이 들어가야 되죠. 바로 뒤에 0이 왔어요. 요거는 별표 왔으니까 별표가 반복되고, 요것도 별표 왔으니까 마이너스는 앞에 붙고, 어쨌든 별표가 반복되고. 그러니까 2번은 이 자리에 0이 와야 되죠. 별표 뒤에 글자가 열의 너비만큼 반복되어진다 했습니다. 셀 서식은 기본 설정인 지표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표준은 아무것도 안 넣은 게 기본이 지표준인 겁니다. 셀에 입력된 값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옳은 거. 값이 만을 초과하면, 자, 숫자 조건은 대괄호 안에 초과는 크다만 표시하고요. 그러니까 같다 들어간 거 다 빼야죠. 같다 들어간 건 빼고 크다만 을 초과하면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색깔 표시를 뒤에 하든 앞에 하든 결과는 앞으로 가요. 파랑 대괄호로 표시하고, 음수이면 빨강색으로 부호는 생략하고, 그럼 세미콜론을 찍고 빨강이라고 써주고, 빨강. 음수니까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따로 표현을 하고, 조건이 없으면 양수, 음수, 0 문자였지만 조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음수면, 그래서 0보다 작으면 빨강색으로, 부호는 생략하고 괄호 안에, 그럼 괄호 안에 숫자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안 되고, 2번이, 그죠? 1번은 이거 갖다 들어갔으면 안 되고, 2번이 파랑이면서 만 초가면 파랑이면서 숫자 표현하고, 이거에 대한 천단위 구분기호 넣으라는 말은 없지만,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어쨌든 숫자 표현했어요. 그죠? 중요한 건 파랑이고 만초가, 그다음 세미콜론 0보다 작으면 음수면 빨강이고 갈로 넣어서 표현했고요. 3번은 조건이 없고 4번에도 조건이 없네요. 4번처럼 이렇게 하면 만 초가면 파랑으로 넣는 거고요. 요 자리는 만 초가인 경우 외에 만 이하, 그죠? 이거 외에 나머지가 다 일로 가요. 이렇게 적어줘야 음수일 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 형식은 그냥 샵만 하나 적든 뭐 0만 하나 적든 아니면 쉼표 샵샵샵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숫자 들어오게만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다른 내용들이 문장에 표현되어진 그대로 있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문제들 중에 몇 가지들만 특별하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문제가 약간씩 바뀌어서 계속 몇 년치 계속 다 넣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약간씩 바뀌어서 나오더라 하는 흐름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푸시다가 좀 특별한 거 이해 안 되는 것들은 표시해 놨다가 다음번에도 2번, 3번 자꾸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죠. 외울 거는 그때 다시 외우셔야 되고, 예, 무난한 것들은 한두 번 정도 풀고 시험장 갈 때쯤 돼서 다시 한번 전체 보고. 셀 서식 맞춤 기능 이제 묻고 있고요.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맞춤 탭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셀 병합은 선택 영역에서 데이터 값이 여러 개인 경우 마지막 셀의 내용만 남기고 모두 지운다. 자, 이건 틀렸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글자가 셀을 병합을 하는데 두 셀에 글자가 다 적혀 있어요. 자, 셀에 글자가 적혀 있는 두 개의 셀에 또는 여러 개의 셀에 병합을 하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요거는 뭐였습니까? 셀 병합과 가로 가운데를 동시에 한 건데 어쨌든 요걸로 빠르게 해볼게요.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병합하면 왼쪽 위의 값만 남기고 나머지를 잃게 돼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왼쪽 맨 위에 거 이게 남는 겁니다. 문제에서는요. 마지막 거 남는다 했잖아요. 마지막 게 남는 게 아니고 왼쪽 위에 있는 것이 남죠. 자, 2번 셀의 맞춤은 데이터 입력 데이터의 길이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 글자 크기를 자동으로 줄인다. 셀의 맞춤은 글자가 열 너비보다 더 길게 들어갔을 때 이 열 너비보다 열의 너비는 요만큼 맞자까지 들어가는데 열의 너비는 요 글자까지인데 넘쳐서 옆에 셀까지 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 다른 설명 더 계속 보태고 마지막에 셀 맞춤 설명할게요. 문자는요. 열의 너비가 넓으면 그냥 왼쪽에 있는 게 기본이죠. 우리가 숫자는 오른쪽에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 문자는 열의 너비가 좁을 때 이 열에 다 표현 못하면 옆에 열까지 걸쳐져서 표현이 돼요. 이 셀에는 수식 입력줄 보시면 아무 글자도 없는 거예요. 이 셀 안에 요 글자까지 다 있는 거고 이 셀에는 글자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요 옆에 요 글자 넘쳐서 흘러가는 이 셀에 아무 글자도 없을 땐 이렇게 보이지만 뭔가 글자가 한자라도 들어가면 가려져서 안 보이죠.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문자가 지워진 건 아니고 여기 가보면 글자는 있어요. 있는데 가려져서 안 보이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자, 숫자는요. 좁으면 샵으로 가려버리죠. 또는 지수형으로 어저께 2 플러스 02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듯이 지수형으로 표현하거나 그걸로도 안 될 때는 이렇게 가려버립니다. 뒤에 문자가 없으면 딜리트 눌러서 지웠어요. 없으면 다 보입니다. 근데 뭔가가 띄어쓰기 한 칸이라도 띄어쓰기는 공백 그죠? 공백 띄어쓰기 한 칸이라도 해버리면 이 글자는 가려져서 안 보인다 하는 거. 자, 이럴 때 이 글자를 자, 셀 서식 들어가 볼게요. 글자는 쓰시고 셀 서식 들어가는 건 따라 해볼게요. 글자를 써놨고 그 다음 셀 서식 맞춤 자, 아까 셀 병합은 여러 셀을 선택했을 때 그 여러 셀이 한 개로 합쳐지는 게 병합이고 자, 지금 요거는 셀의 맞춤 텍스트를 조정하는 메뉴에 요거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텍스트가 셀에 맞춰지도록 하겠다 확인 그러면 글자 크기가 줄어요. 글자 크기가 줄면서 다 보입니다. 열의 너비를 좀 좁혀 보세요. 좁히면 계속 줄어요.
그래서 셀에 맞춤 속성을 해놓으면 이 글자 크기 아무리 키워도 셀에 맞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글자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커집니다. 그죠? 열 너비를 넓혀야 글자가 다시 커질 수 있어요. 제가 20 해놨기 때문에 계속 넓히면 20까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셀에 맞춤을 해놓으면 열 너비에 맞게 글자가 줄어듭니다. 셀에 맞춰서 글자 크기가 줄어들고요. 텍스트가 조정돼요. 그다음 자동 줄 바꿈을 한번 해볼게요. 자동 줄 바꿈. 우리 앞에서 이제 데이터 입력할 때 Alt 엔터를 공부했었는데 자동 줄 바꿈에 체크해 놓으면 열 너비가 좁으면 점점 좁아지면요. 이거 없어진 거 가려진 거 아니고요. 요거 지금 밑으로 행 높이를 키워 볼게요. 행 높이를 키워 보면 밑으로 밀려 내려가서 그래요. 밑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이거는 글자 너비하고 글자 양에 따라서 한 줄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너비가 좁아지면 밀려 내려가고 Alt 엔터 친 건요. 강제로 줄을 딱 바꿔놨으니까 열 너비가 넓혀지든 좁든 항상 그 줄 바뀌어져 있는 건데 요거는 열 너비에 영향받는 거죠. 열 너비가 넓으면 한 줄에 있다가 좁아지면 다시 밀려 내려가고 요게 자동 줄 바꿈. 요 기능은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 줄 바꿈 기능은 밖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동 줄 바꿈, 셀에 맞춤, 자, 요 두 가지는 열 너비보다 글자 양이 많을 때 셀에 맞춤은 글자의 크기를 줄여서 자동 줄 바꿈은 글자를 밑으로 흘러내리게 이렇게 줄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실기책에 저런 내용들이 다 보이진 않아요. 문제에 나온 양이 셀에 맞춤은 우리가 이론 문제 풀 때 했었죠. 이거는 했지만 자동줄 바꿈하라 안 나왔었어도 지금 필기로 같이 공부한 거 이거 가지고 만약에 실기 문제에 나오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장에 만약에 나온다면 몇 번 셀에 맞춤에 자동줄 바꿈을 하시오 해서 어떤 맞춤이란 용어나 뭐 그런 것들을 표현을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만 잘 따라가면 이런 메뉴를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필기한다고 필기에만 나오고 실기에서 한다고 실기에만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실기에서 모든 걸 다 못 다루니까 필기에서 이런 걸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질문하면서 공부시켜 주는 거예요. 자, 3번 방향은 데이터를 세로 방향으로 설정하거나 가로의 회전 각도를 지정하여 방향을 설정한다. 자, 방향은 자, 글자가 있는데 일단 빈 셀에다 해볼게요. 자, 글자의 방향 요거는 바깥에 나와 있기도 해요. 여기에 우리 저번에 세로 쓰기 이렇게 하듯이 대각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뭐 이렇게 또는 셀 서식에 들어가면 여기도 있어요. 셀 서식에 여기가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면 요거는 가로 방향이에요. 가로 몇 도? 56도, 90도, 가로 0도. 가로 방향의 각도가 정해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세로 방향, 세로 쓰기. 세로 0도 하면 요런 형식으로 글자 적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정하는 거나 여기는 그러니까 좀더 세세하게 몇 도 각도를 좀 더 정할 수 있죠. 정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45도씩 이렇게 정할 수 있고 자 이때
이거를 원래대로 가로, 요거 바깥에 걸로는 원래대로 가로 방향으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세로 쓰기 했다가 나는 가로로 다시 하고 싶으면 가로 쓰기라는 거는 없죠. 자, 요런 메뉴들은 눌러보면 그 마지막 눌렀던 것이 하나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했던 거를 선택되어 있는 걸 한 번 더 눌러주면 풀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가 되면 기본으로 돌아간 겁니다. 밖에 있는 요걸로 할 때 뭔가를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을 때 마지막 선택되어 있는 요 색깔 있는 자리를 한 번 더 눌러주면 풀려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가 돼 있죠. 그러면 가로 쓰기가 돼요. 그래서 방향은 데이터를 세로 방향으로 설정하거나 가로의 회전 각도를 지정하여 방향 설정할 수 있고요. 또 자동 줄 바꿈은 텍스트의 길이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 자동으로 줄을 나누어 표시한다. 줄이 밑으로 흘러내리게 나누어 표시한다 하는 거고요. 다음 24번에 셀 서식의 맞춤 탭에서 아래 내용에 적용된 셀 서식 지정 방식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자동 줄 바꿈. 자, 요 부분 두 줄로 내려온 게 자동 줄 바꿈을 했는지 Alt 엔터를 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두 줄 내려온 게 있네요. 자, 2번은 셀 병합. 요거 병합, 요거 병합, 요거 병합 네 군데나 했네요. 그죠? 셀 병합했고. 다음 3번에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하면 밑으로 글자 쓰여지죠? 세로 방향은 없네요. 다음 4번에 텍스트 맞춤을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자, 요런 글자들 보면 가로의 가운데, 세로의 가운데. 여기도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전부 다 가로, 세로 가운데가 돼 있죠. 다음 25번. 아래 그림과 같이 문자열을 입력한 뒤 셀 서식의 맞춤에 텍스트 조정해서 셀의 맞춤을 지정하면 어떻게 정렬되는가? 셀의 맞춤을 해주면 열의 너비에 맞게 글자 크기가 줄었어요. 맞는가 한번 볼까요? 문자의 크기가 현재의 A1번 셀 너비에 맞게 작아지면서 A1 셀 안에 문자열 전체가 표시된다. 그러니까 글자가 작아진다. 셀의 너비에 맞게 글자 크기가 작아진다 하는 거. 그죠? 이걸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답이죠. 여러 줄로 표시된다. 이런 거 아니죠? 자, 26번 옳지 않은 거. 자, 텍스트의 방향은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 범위에서 설정이 가능하다. 아까 여기 셀 서식의 텍스트 가로 방향에 대해서 요거 0도고요. 이쪽이 90도, 이쪽 마이너스 90도까지. 90도에서 마이너스 90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 하나의 셀 안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글자 길이가 셀에 맞춰 열 너비가 자동으로 조절되게 설정할 수 있다. 하나의 셀에 표시되지 않을 때 글자의 길이에 맞춰 열 셀의 너비가 자동으로 조정되게. 무슨 말이죠? 다시. 자,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 하나의 셀 안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글자의 길이에 맞춰 셀의 열 너비가 자동으로 조정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좀 이상한데? 글자의 크기가 줄어드는 방향인데 다른 거 먼저 볼게요. 3번에 특정 위치에서 텍스트의 줄을 바꾸려면 줄을 바꿀 위치를 클릭한 다음 Alt 엔터를 누른다. Alt 엔터를 누른다. 그래서 강제로 줄 바꾸는 건 Alt 엔터죠. 그다음 4번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서식은 별도로 저장해 둘 수 있다. 자,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서식 저장 기능은 따로 없거든요. 자, 아까 2번은 이거 아까 했던 셀의 맞춤, 셀 서식에 있는 셀의 맞춤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우리 요 기능은 뭐냐면, 자, 글자가 이렇게 열 너비보다 글자가 넘칠 때 우리가 열의 너비를 여기에서 열의 너비를 조절할 때 그냥 드래그해서 적당히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딱 맞춰지죠. 이제 자동으로 열 너비를, 자, 요 경우가 더블 클릭으로 열 머리글에서 요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해서 자동으로 너비 맞추는 거, 그걸 설명한 것 같아요.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 하나의 셀 안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글자의 길이에 맞춰 열의 너비가 자동으로 조절되게 설정할 수 있다. 열 너비 자동 조절은 더블 클릭입니다. 저 위에 메뉴에 여기 보면 홈에 셀 그룹의 서식, 여기 갔을 때 열 너비 자동 맞춤. 그러니까 이것도 셀 서식 기능이라서 아까 셀 서식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눌러서 나온 그 메뉴는 아니지만 이게 셀의 서식 부분 안에 열 너비 자동 맞춤이 있고요. 요거 딱 해줘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런 기능은 우리가 열머리글에서 더블 클릭하든 아니면 이 서식 메뉴에 가서 이런 거 눌러주든 어쨌든 너비가 자동 맞춰지는 기능은 있죠. 요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서식. 자, 지금 요거는 열 너비를 더블 클릭해서 넓히거나 또는 서식에 열 너비 자동 맞춤 요걸 눌러주면 열의 너비가 글자 크기에 글자 양에 맞게 늘어나는 거고, 그죠? 너비가 조절되는 거고요. 셀 서식의 자동 줄 바꿈은 셀의 맞춤은 글자의 크기가 텍스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텍스트를 셀에 맞춰서 줄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뭐 글자로만 외우시지 말고 이 기능을 쓰면서, 그죠? 이 기능을 몇 번 다시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기책에서 매번 반복되는 거는 이제 몇 번만 하시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그죠? 익혀지고 하는데, 자주 안 나왔던 것들은 집에 가시면 그냥 강의만 듣고 있지 마시고 맨 컴퓨터 앞에서 다시 한번 요거 눌렀을 때는 어떤지, 셀을 맞춤해도 글자 안 줄었지만 너비를 좁히면 글자 줄잖아요. 요런 기능이 셀의 맞춤이구나. 손으로 한번 하면서 익히시면 돼요. 그 다음 27번. 자, 다음 도구 중 셀에 설정된 서식만 복사하여 다른 셀에 적용할 때 사용하는 것은, 자, 다 부분이 서식 복사입니다. 자, 아까 위에서 서식을 별도로 저장해 두는 기능은 없어요. 나중에 저 뒤에 갔을 때 차트 모양, 차트의 모양은 이제 서식으로 저장하는 기능도 있다 하는 걸 또 차트 문제 풀 때 하게 될 텐데, 셀 서식은 저장하는 건 없어요. 근데 서식 복사 기능이 있어요. 자, 서식 복사는 예를 들어서 특정 셀에 뭐 내용도 적고 특정 셀에 뭐 채우기 색깔이나 글자 색깔 같은 걸 넣었어요. 이 서식을, 여기에 들어있는 서식을 다른 셀에 서식을 넣어 볼게요. 다른 데 써놓은 글자 없으면 아무 글자나 뭐 더 쓰시든지 하고, 자, 글자 내용까지 복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쓰던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글자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를 누른 다음에 클립보드 그룹에 가면 서식 복사라고 있어요. 서식 복사를 한번 클릭하시면 우리가 컨트롤 C 누른 것처럼 점선이 생겼죠. 근데 마우스 모양이 보세요. 마우스 십자 모양 옆에 분 모양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사하고 싶은 자리를 한 셀이면 클릭하면 되고 여러 셀이면 드래그하면 돼요. 자, 클릭이나 또는 드래그를 하면 그 서식이 들어가요.
여기에 넣었던 빨강색 글자에 노란색 채우기를 저는 지금 두 셀을 드래그 했더니 똑같은 서식이 들어갔어요. 내용은 원래 있던 그대로인데 서식이 들어갔어요. 요 서식 복사 기능은 만약에 여러 군데에다가 그 서식을 넣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실 수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하면 똑같은 상태인데 뭔가를 선택해 주면요, 셀을 선택하면 서식 들어가고 마우스 모양이 계속 이렇게 남아 있어요. 마우스 모양이 계속 이렇게 남아 있어서 내가 서식 넣고 싶은 자리마다 다 선택해 주면 그 서식이 다 들어갑니다. 어디든지 그 서식이 들어가요. 이제 그만 넣고 싶으면 마우스 모양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되는데 그거는 ESC. 이 서식 복사는 혹시 파워포인트를 해보셨으면 파워포인트의 서식 복사나 마찬가지로 지금 엑셀에서도 이 스테일의 서식을 복사해서 다른 자리에 내용이 붙여진 게 아니라 서식만 그대로 똑같이 복사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서식 복사예요.